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62페이지 후서공과 봐봅시다. 자,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자, 원가 측정의 후속은 다른 표현을 쓰면은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취득 후 지출의 회계처리인데, 자, 이 취득 후 지출을 후속원가의 자, 규정으로서 크게 취득 후 지출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면 결론적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수익적 지출은 화살표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 그래서 자본적 지출하면은 증설이라든가 대체 등은 자본적 지출량이 되고, 그 말은 증설이나 대체에서 지출한 금액은 자본출로, 그러면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수선을 한다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 지출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엔 증설, 대체 등인데 법인세법 시행령에 상상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냉담실 설치 등 수익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으로 규정이 된 걸 활용하는데 타이어 교체 등이 있죠. 자, 오늘 참고로 보시면서, 그런데 회계 처리할 때 이 증설 대신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반영해서 처리가 되고, 그러면 장부 금액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유형자산의 원가로 측정이 되어진 겁니다. 자산에 반영이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수선, 유지 등의 수익적 지출에선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진 겁니다. 당기 손익으로. 그래서 수선비라고 하는 또는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라고 하는 당기 손익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증설, 대체 등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반영해서 처리가 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수선 유지 등은 당기 손익인 수선 유지비로 당겨진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자, 더 유용성이 있는 건 뛸 때는 회계 담당자가 이런 지출의 오류, 잘못을 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그럴 때 이 지출의 오류에 대해서 자, 자본적 지출로 해야 될 것을 뛸 때는 회계 담당자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띨띨한 회계 담당자가 자본적 지출로, 자, 회계 처리 오류가 있을 때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본적 지출하면은 자산, 유형자산 장부에 반영이 된 것은 자산 처리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한 의미가 되죠. 수선 유지비로. 즉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한 의미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자본치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자, 그 지출로 인해서 자, 당기 순이익 위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은 과소 계상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수익치를 자본치를 처리했을 때는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순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푼이익, 가공이익이라고 하죠. 가공이익에 발생한 원인이 되겠죠. 그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바로 자본의 대체가 되죠. 자본의 대체가 되니까 자본 역시 과소, 자본이 과대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본이 과소 계상, 자본주의 수요 처리함으로 해서 자본이 줄어들음으로써 시크릿 리저브, 비밀 적립금, 비밀 적립금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고, 수익을 자본주로 처리했을 때 순이익이 많아서 자본도 많아지죠. 그래서 월터 스톡, 혼수자본, 혼수자본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적립금의 발생 원인, 혼수자본은 필수적인데 순이익이 자본에 대체된 걸 좀 확인하면서 시크릿 리저브하고 월터 스톡을 구분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서공과의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의 내용에서도 역시 가끔 시험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로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에 꽂으면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죠. 그럼 감가상각을 모르고서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 힘이 드니까 감가상각은 필수. 제가 유형자산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장기성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데, 그런데 모든 유형은 아니죠. 토지라든가 건설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이런 유형산의 감가상각은 결산 정리사항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럼 결산 정리사항이 나오면은 자 역시 수정분계가 키가 되겠죠. 그러면 수정분계를 해서 원장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 수정분계하기 위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유형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KIFR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정의를 바탕을 두면 정리하기 쉬워지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요하죠.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 합리적인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으로서, 그러면은 자 상각이라고 하는 쉬운 말은, 상각은 기록에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감가 가치 감소를 기록에서 없애는데 감가의 원인이 뭘까? 감가의 원인은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의 원인이 다양한데, 우리 회계 정리를 하면서 기본은 이런 기능적이라든가 경제보다는 물리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가 되고 이렇게 같이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 감가 등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이 뭘까? 감가상각의 목적은 정에서 봤듯이 내용상 각 배분하는 것에서 감가상의 목적은 배분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에 있습니까? 우리가 각 기간으로 나눠서 비용처는 배분 과정이 상각의 목적이지 특히 평가 과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원가의 배분 과정이 상각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가상각의 시작, 상각을 언제 할 것이냐? 상각의 시작은
사용이 가능한 때,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합니다. 사용이 가능한 때입니다. 자, 단순히 취득한 때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취득에서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이 딜레이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시작은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상각을 언제 멈추냐? 뭐 매각예정사유로 분류됐을 때 또는 제거될 때 중 빠른 날에 중지가 되는 겁니다. 팔겠다고 예정을 분류한 날하고 제거한 날이 있을까요? 그날 중 빠른 날 중지가 되어진 겁니다. 상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 감가상각의 시작은 사용이 가능한 때지 단순히 취득한 때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감가상각을 구분하는 이유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수정분기학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 경에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한번 구분해보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자, 유형자산은 최초로 원가로 측정하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대상금액은 잔존가치,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개념은 감가상각 대상금액하고 들어도 싫지 않는 장부금액이 있는데, 장부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또는 손상산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된다. 취득원가 같이 보인다고 해서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은 상각 대상금액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장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구분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유형에 따른 원가 측정이 되었죠? 그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달한 후에 남아있는 가치가 되겠다. 연수가 달한 후에 남은 가치를 잔존가치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 내용연수는 사용한 연수죠. 내용연수는 기간, 뭐냐, 퀀터티, 수량 등을 내용연수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상각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체계적 합리적인 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은 그 해당 소비 형태를 반영하거든요. 소비 형태를 반영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이걸 감가상각 방법으로서 정액법이 있고, 체감잔액법이 있고,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겠다. 생산량 비례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각 회계간에 배분하는 것을 감가상각 그랬죠? 그러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자, 대상금액인 원가와 잔존가치, 연수, 상각 방법 등을 알아야 이 감가상각을 한, 자, 정확히 말하면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줄이는데, 이런 감가상각비 계산은 비용 등의 결정할 이 금액은 결정하려면은 대상금액 알아야 되고, 연수 알아야 되고, 상각 방법을 알아야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다면 그 계산에 따른 회계처리, 즉 수정분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정분계에 있어서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수정분계가 이루어진다. 분계가. 그래서 이 수정분계에 있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평가계정인데, 로 왔다는 것은 위험산에 감가상각은 간접법만 인정하지 직접은 인정한다. 그 말은 대변에 건물의 상각이면 건물,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지 않고 평가계정인 간접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감가상각비라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른 장부금액에 반영된 걸 제외하고는 당기 손익인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 건 아닙니다.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영된 걸 제외하고는 당기 손익인데,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된다는 것은 같은 감가상각비도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하고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공법이지만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자,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당기 손익의 비제조원가 항목이 되기 때문에 당기 손익의 처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구분. 그런데 지금 자, 이 잔존가치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잔존가치 변경, 내용연수 변경, 특히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잔존가치 변경, 내용연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 자, 그럴 때 이런 감가상각에 따른 수정분계는 이 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정액법칙인데, 상각비를 계산하려면 대상금액, 연수 등을 알아야겠죠? 그에 따라서 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 이걸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하겠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줄여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시키는데,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는데, 이 체감잔액법을 굳이 구분하면 체감잔액법은 정률법, 이중체감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네요. 이중체감법. 그리고 이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을 또, 자, 이 두 방법을 가속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법이라고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 KIFR에 있어서는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걸 가속상각법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면은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액법 보면은 가로 열고
취득원가가 마이너스, 그래서 잔존가치 가로 닫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죠. 그러면 대상 금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한 번만 다시 변형해 보면 제가 식을 변형해서 곱하기 내용수 1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식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곱하기 연수분의 1이니까 곱하기 이쪽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취득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되겠다. 내용연수. 그래서 정액법이한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자, 이걸 변형했지만 내용연수 자,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정액법이거든요. 단순하고 계산이 쉽지만은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리하면 당연히 되지만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정리하면서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정액법의 감가상각 계산식은 내용 내 그다음에 분해죠. 그래서 내용 내에다가 이걸 테이블 그래서 내 테이블에 취한 잔밖에 없다 그 말. 잔을 비우니까 취하죠. 그러기 때문에 잔을 비우니까 마이너스다 그 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액법은 내 테이블에는 취한 잔밖에 없다. 이게 정액법의 상각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많이 기본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테이블에 취한 잔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연수로 나눴기 때문에 상각비 금액이 연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월상각비라면은 자, 이 연상각비를 월수로 고려가 되죠. 월수로 나누면 월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정률법 가보자. 그러면 정률법의 상각비식은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정률을 곱해서 상각비 구하는 걸 정률법. 근데 정률을 곱하니까 정률법인데 정률 관심 없어요. 1 마이너스 n은 내용연수, 루트분의 c는 취득원가, s는 잔존가치거든요. 이게 정률 구하는 식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률을 구해서 상각비를 구하는데 기초 장부 금액을 고려한다는 게 포인트다. 기초 장부 금액의 정률을 고려해서 상각비 구하는 방법이 정률. 그런데 우리 문제 시험적으로는 주어진 정률을 주어진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30%인지 40%인지 주어진 대로 정률을 사용해서 상각비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중체감법은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해서 이중체감의 상각비를 구하게 되는데 상각률 하면은 n분의 1에 곱하기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n분의 1이 나오는 게 내용연수가 n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자, 상각률 이중체감법은 내용수분의 1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체감법을 비교를 좀 하는데 유용성이 있도록 정액법의 배법이라고 하더라. 이중체감법을 정액 배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기초 장부금액을 고려가 되어진다는 거. 자,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잔존가치 하면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이 대상금액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을 구하는데 일단 연수, 내용수 합에 의해서 상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합인데 이 합은 정확히 말하면 급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내용 연수의 급수 합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급수는 급수 구하는 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의 이런 합의 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5년의 합은 15년이 되는데 그 5년을 1년, 2년, 3년, 4년, 5년의 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15년이 되는데 이걸 합의 식을 알면 자, 2년이니까 5년이니까 3, 55 약분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합의 식을 고려해서 좀 활용하면 되는데 학창시절 때 이런 뭐 등차, 등비수를 따지면서 이런 합의 식을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고 많이 정리된 분 하시고 연수 5년이면은 자 1부터 5년까지 합이니까 15가 되고 10년의 합은 55가 되겠죠. 문제는 뭐다? 그 분모가 내용 연수의 합, 급수의 합을 고려해서 분자가 잔존, 내용 연수, 잔존이죠. 잔존, 내용 연수를 고려해서 삼각비 구하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이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분모는 급수의 합에 분자가 잔존 내용순의 잔존은 내용 연수의 역순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라면 첫 해는 잔존이 5년이죠. 그 다음에는 4년, 3년 이런 식으로 잔존 연수는 내용 역순열을 고려가 되어진다는 거. 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고려해서 곱하기 생산량 비례법이니까 분모가 총추정 생산량 분의 당기 실제 생산량을 고려해서 삼각비 구하는 방법에서 비례법은 다양합니다. 생산량 비례는 생산량을 고려한 거죠. 작업시간 비례는 작업시간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비례법을 확인해 봤는데 이럴 경우에 이 계산식을 한번 구분해 보면은 이중체감법은 기초 장부금액의 상각률이니까 장부금액 하면은 취득원가의 상각 누객을 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계산식에서 이중체감법은 계산식에서 잔존가치를 고려한 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는 게 이중체감법이란다.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치를 고려가 돼야 된다. 왜? 계산식에서 잔존가치를 고려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연이 고려가 되는데 다른 식은 다 잔존가치를 다 고려하죠. 잔존가치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마지막 연 고려 필요 없지만 이중체감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인데 회계원리 공부하면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에 감가상각비 계산식을 모르면 공부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회계처리지는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액법부터 한번 해드리는데 자, 기본서 268페이지 봐보세요. 페이지 10번 확인 문제를 가지고 자 회계처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깨끗이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자, 그래서 자, 확인 문제 10번. 10번. 자, 자료 보면은 자, 2016년 1월 1일에 건물 500만 원 취득을 했습니다. 추정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50이고 정액불가 한번 회계처럼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1일에) 건물을 취득했죠. 자, 건물의 취득 원가가 코스트가 500만 원. 자, 내용 연수는 N입니다. N이 5년. 자, S는 세트, 남은 거. 자, 근데, 자, 50만 원이 잔존 가치였다. 잔존 가치. 이럴 때 정액법에 따라 한번 회계치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먼저 2016년 1월 1일에 건물 500에 취득했으니까, 자, 취득에 대한 회계치는 건물 500만 원의 대변의 현금, 자, 500이 되겠죠. 자, 차변의 500이죠. 건물 500만 원, 대변의 현금 500만 원. 자, 이게 취득 시 분계죠. 그러면은 건물, 자, 현금 계정에 전기했고, 건물 계정, 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자산 항목이니까, 그럼 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차변에 500만 원. 상대방 과목 현금, 1월 1일. 자, 이렇게 취득에 따른 전기를 마쳤죠. 그럼 이제 2016년 12월 31일이 결산일입니다. 결산. 자, 결산일에 이 원장을 마감하기 전에 수정상이 없을까? 그때는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결산에 애비져서 감가상각을 해야겠다. 감가상각. 이 감가 결산 정리상에 수정분계를 해야겠죠. 수정분계. 그러면 수정분계를 해야 되는데, 수정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에 수정분계를 해야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이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 정액법이다. 뭐 정액법은 내 테이블에 취한 잔밖에 없다. 내 테이블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 5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자, 그래서 450이니까 90만 원이 감가상각비 계산금이 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9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90만 원. 이게 수정분계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분계를 수정분했으니까 감가상각비 계정에 전기를 했고, 감가상각 누계 계정 한번 보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상각 누계액은 평가 계정이 되는데, 차변과 대변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 전에, 자, 건물을 취득해서 처음으로 감가상각을 했죠. 그때 수정분계가 감가상각비 대변의 누계죠. 그럼 전기하면 누계액지 찾아서 대변 금액은 대변이죠. 대변. 상대방 계정 과목 감가상각비죠. 상각비 12월 30일. 자, 그렇다면은 감가상각 누계 계정은
시작이 어느 점에는 대변부터 보였죠. 그러기 때문에 대변이 플러스, 차변이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계정은 차변이 감소고 대변이 증가가 된다. 그러므로 감가 누계계정의 잔액은 대변의 존재말수 플러스의 잔액이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상각 누계는 대변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분기에 따른 전기를 맞췄다. 자, 그러면은 이에 따라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재무상태표 2016년 12월 31일 보면은, 그래서 예비 절차를 마친 본 절차서 마감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건물 계정 마감을 하죠. 마감을 하면 차변 잔액 500이니까 차기율 기말 금액 500만 원. 상대방 변의 기초 500만 원. 마감을 했죠. 그럼 이제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감을 하자. 누계액은 대변 잔액이 되기 때문에 차기 이율로 마감하는 겁니다. 차기 이율로 90만 원. 90만 원. 그럼 기초 금액으로 90만 원. 이게 마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016년이고 17년이 되겠죠. 그래서 16년, 17년이 되겠죠. 이럴 때 원장을 마감했으니까는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럴 때 건물 500만 원. 500만 원. 재무상태표는 마감 보고서니까 기말에 남아 있는 이 500만 원을 기록하는 겁니다. 마감 금액을.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도 재무상태표 계상할 항목인데,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상각 누계액 90만 원. 90만 원은 해당 계정에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410만 원이 나오겠다. 410만 원. 이게 부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했죠. 그랬을 때 500만 원에서 90만 원을 가로는 차감이죠. 차감해서 410만 원이 나왔는데, 이 410만 원은 2016년 12월 30일에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이 4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 장부 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 장부 금액이 410만 원. 이제 16년 말에 그러면요 이제 계속 흘러가지만 2017년 5년 동안 상각했죠. 또 결산일이다. 결산일. 그럼 결산일에 또 감가상각을 해야겠다. 이 감가상각에 따른 수정분계를 하는데, 그 수정분계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다. 그 상각비에 계상할 금액이 얼마가 될까? 그때 정액법이다 그 말. 정액법은 내 테이블에 취한 점이 있죠. 내용연수 5년, 취득원가 5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그래서 90만 원이 나오겠다. 9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90만 원, 누계 90만 원. 교수님 시간도 이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왜요? 아니 2016년 말에 계산과 회계 처리가 17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같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한 번 더 합니까?
자, 확인하는 겁니다. 정액법은 연상각비가 매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2017년도에 자, 이 90만 원 계산을 안 해도 되는데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정액법은 매년 상각된 금액이 일정하죠.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년 일정하게 상각된 방법이 되겠다. 자, 그러므로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상각비를 몰라도 해당 연도 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수정분 계산은 또 정기를 해야겠죠? 정기하면 자, 감가상각비 계정에 들어갔고 자, 누계 계정 찾아가죠. 대변 금액 대변에 90만 원 상대방 과목 감가상각비 12월 31일. 자, 역시 수정분계에 따른 자, 전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는 본조선 또 마감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건물 계정 마감, 차변 잔액에 또 기말 500만 원, 기초 18년이겠죠. 자, 500만 원.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감을 해야겠죠. 대변 잔액이 18만 원. 그래서 기말 180만 원. 자, 기초 180만 원이 되겠다. 80만 원. 18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 마감도 끝났습니다. 그럴 때 이 재무상태표에 2017년 12월 31일 걸 보면 건물의 마감 금액은 500만 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차감한 형식으로 자, 320만 원이 나온다. 320만 원. 자, 7년 그러므로 2017년도 건물의 장부 금액은 3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필요한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 누계액은 각 연도 말에 상각했던 감가상각비 금액의 합이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첫 해는 90만 원, 그 다음에 누계액이 얼마죠? 180. 감가상각비의 합한 금액이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매년 장부 금액은 410에서 320 매년 장부 금액은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건물은 원가는 일정하죠. 원가는 일정한데 누계액이 계속 늘어나죠. 누계액이 늘어나니까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계정 이해 지문용도 가능하니까 정리하면서 정액법을 봤죠. 그런데 이제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등 제가 계산하겠지만은 자, 방법은 상각비, 이 상각비 계산 자,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말은 상각비 계산 금액이 다를 뿐이지 회계 처리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을 한 예를 들었지만은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할지라도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상각비 매년 계상할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회계 처리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이 상각비 계산 외에는 정률법 등도 다시 하겠지만은 회계 처리 흐름은 같다는 걸 염두에서 상각비 계산 방법의 차이만을 구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상각 계산 정액법 위주로 한번 확인해 봤고 다음 시간은 정률법 등을 보고 확인 한번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